45 바로 끊고. 아이고 이걸 안 내렸네. 유튜브 형들 아프리카 형들 어서 오세요. 어제 상당히 뭐 적중률이 좋았었죠. 잘 맞췄고 뭐 그 전에 오후 축구도 맞췄고 어제 그 전날에 해축도 어쨌든 맞추면서 아침에 미국 축구가 많이 아쉽긴 해요. 4연타 갔었어야 되는데 메인 진짜 개역가 당해가지고 진짜 PK 놓치는데 진짜 억장 무너지더라. 마지막에 경기 내용도 진짜 유리했었는데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어 뉴욕 레드가. 운만 안 좋지만 않으면은 괜찮은데 자꾸 운이 한 번씩 먹여줄 때 시원하게 좀 뭐 계속 먹여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어제 상당히 적중률이 좋았었고 거의 뭐 다 맞췄었죠. 소시에다드도 이거 오후 축구를 우리가 베팅을 했는데 승무 보험 쳐서 갔어요. 표에도 승무로 나왔는데 해외 축구 때는 제가 승으로 나왔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지 레스터 경기를 제가 무회무를 봤는데 실수로 승으로 적어놓긴 했어. 승으로 분석했어 어제. 물론 사이즈는 승무 사이즈라고 했는데 무회무를 찍었어야 되는데 갈 거면은 왜냐면 레스터가 이겨도 많이 찍긴 힘드니까 에버튼 연패도 많았기 때문에 1점 정도 얻을만 했고 뭐 어쨌든 표는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들이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 어제 거의 다 했고 뭐 좀 박빙의 매치들도 좀 잡혀 있는데 잘 좀 잡고 가봅시다.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가볍게 가겠습니다. 헤타페들 레가네스.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 경기기는 해요. 뭐 헤타페를 믿기도 좀 그렇고. 타고 뭔가 무승부 찍기에도 조금 뭐하고 승부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 레가네스가 지금 보여주는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요. 헤타페는 수비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헤타페는 그래도 슈팅을 많이 하기는 해. 대신 이제 난사 좋은 양질의 찬스에서의 슛이 아니라 이제 난사를 위주로 가자 보다 보니까 득점에 있어서 이제 기복이 있는 부분. 뭐 올 시즌도 사실 2골밖에 없습니다. 5경기에. 그래서 언더배당이 이제 1.26. 야 저렇게 2.5 기준 주고 1.26 줄 거면 그냥 기준점을 1.5로 주면 안 되냐? 왜 이거 누가 가냐 이거를? 진짜로 1.26 배당. 어노바를 심지어 승패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요거 헤타페 승 쪽으로 볼게요. 가볍게. 뭐 딱히 뭐 당연히 주력으로는 못 찍는 경기고 부주력으로 찍기도 제가 볼 때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헤타페가 보여주는 그 격투 축구 상당히 거친 축구 홈에서의 기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또 이길 것 같긴 하다. 뭐 저득점 사이즈 내에서 근데 언더가 뜰 것 같기는 해요. 배당 1.26이긴 한데 언더 같기는 해 당연히. 사이즈에서 헤타페 승쪽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네덜란드 리그는 죄다 정배 사이즈로 봅니다. 페노르트, 뭐 트벤테 죄다 정배 사이즈로 보고 넘어가고요. 몬차데 이제 볼로냐.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몬차 쪽에 전방에 이제 이선이든 최전방에 페타냐가 오늘 부상으로 좀 빠졌고 또 수비 쪽에 칼디롤라도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조금은 있는 몬차의 지금 상황이고 볼로냐도 이제 미드필더 쪽에 포베가가 부상으로 계속해서 좀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유럽 대항전 샤흐타로와의 경기가 볼로냐가 있었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주전 라인업 딱 나오는 그나마 공격 쪽에서야 쓸 선수들이 많은데 미드필더 자원들은 포베가도 다쳤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나오던 애들 그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몬차가 올 시즌 그 네스타 감독 옛날에 그 태클 잘하던 그 새끼죠. AC 밀란 레전드 네스타 감독 체제로서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 팀 컬러는 확실해요. 공격은 개쓰레기야. 답도 안 나온 수준이에요. 진짜로 답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쓰레기고 거의 지표 공격에 대한 지표가 4대 리그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안 좋습니다. 물론 골은 3골 넣긴 했습니다만 다 후르쿠 골이었어요. 뭐 그냥 개뽀로 골 같은 느낌의 그죠? 제대로 뭔가 만들어서 넣은 부분은 없어. 피오렌티나전 2골 넣었는데 슈팅 4개인가 때려서 2골 넣었고
한 시즌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경기죠. 어쨌든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 수비수 출신, 레전드 수비수 출신 감독이라 그런가 수비 라인에서의 밸런스는 생각보다 상당히 준수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몬차가 딱 봐도 전적만 봐도 무승부가 많죠. 3무 1패입니다. 3무 1패. 보로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도 결국에 한 골 싸움. 보로냐가 원정에서 직전 경기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게 조금 변수긴 합니다만 한 골 싸움으로 갈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몬차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오바는 못 찍어요. 갈 거면 무조건 언더예요. 오바는. 오바를 찍을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더 보고요. 그리고 모나코 대 르하브르. 모나코가 올 시즌 뭐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잡아냈죠. 물론 바르셀로나가 전반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70분까지 동점 상황을 좀 유지를 하면서 뭐 퇴장 당한 것 치곤 좀 쉽지 않기는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승리를 가져갔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력도 상당히 좋고 전방에서 어떤 공수 밸런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훌륭한데 오늘 굳이 변수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이제 반데르송이 결장을 해요. 반데르송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수비 자원인데 브라질 놈입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풀백이고 결국 모나코가 르하브르를 이기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공격으로 이겨야지 뭐 수비로 지켜서 이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데르송의 결장이 아쉽긴 합니다. 벌써 올 시즌 1골 1도네요. 지난 시즌 장기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그때 모나코가 잘 못했어요. 반데르송이 복귀하고 모나코가 반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측면 수비긴 합니다만 영향력이 그래도 팀 내에서 꽤나 있는 나름 빅클럽에서도 좀 노렸던 자원인데 어쨌든 간에 얘가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르하브르가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 올 시즌도 뭐 옥스테르, 생떼띠엔 이런 리그 내에서 약체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르하브르가 2승 2패 나름 지금 중위권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옥세르와의 경기는 옥세르가 퇴장당했어요. 전반인가 퇴장인가 전반 막판인가 후반 초반에 퇴장을 당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상대가 헛짓거리에서 주워먹은 경기고 생떼띠에는 제가 뭐 지난 니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리그왕 최악의 전력의 팀입니다. 8대 0으로 졌죠 니스한테. 뭐 답도 안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경기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르하브르가 사실 뭐 짜임새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강팀 상대로 나름대로 지난 시즌은 좀 비볐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수비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화력이 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지금 불안한데 모나코 올 시즌 세트피스 상당히 강력합니다. 세트피스에서 좋은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모나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마인슨까지 보겠습니다. 마인슨까지 보고 넘어가고 레버쿠젠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레버쿠젠이 어쨌든 챔스 물론 대승이긴 했습니다만 저기 네덜란드 원정 페노르트 황인범이 있는 페노르트 원정을 좀 다녀오기는 했죠. 어쨌든 간에 당연히 뭐 주중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분명히 있었을 만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부상자가 없기는 해요. 근데 냉정하게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이제 중원 자원들에 대한 이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알렉시스 가르시아를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뭐 자카나 안드리 뭐 그리고 팔라시오스가 복귀를 하긴 했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해도 여전히 강력한 레버쿠젠의 상황일 것이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 일단은 핵심 자원이 이제 마이에르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얘가 이제 또 그 원래 스타드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어쨌든 간에 크로아티아 미드필더 자원인데 상당히 이제 앞선에서 뭐 드리블이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준수하고 뭐 찔러주는 패스나 득점력도 뭐 겸비한 올 시즌 2골이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에르가 지금 빠져 있는 볼프스부르크 전력적인 지금 또 핵심 자원에 대한 이탈이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의 어떤 화력은 지금까지는 볼프스가 괜찮은데 원정 경기가 물론 아직 한 경기밖에 없긴 했어요. 저기 홀슈타인 상대로 한 경기뿐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몰아치는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어떤 챔스 경기에 대한 좀 피로도
몇몇 선수들에 대해 있기 때문에 로테가 좀 돌아갈 부분들, 레버가 로테를 돌아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대신 어쨌든 간에 뭐 볼프스가 버틸 만한 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골라 찍는 느낌으로 마엔 아니면 언더, 골라 찍는 느낌으로 좀 보겠습니다. 둘 다 글쎄 뭐 아주 좋아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뭐 찍어볼 만한 정도는 된다. 양쪽 다. 그래서 선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모르겠어요. 패스. 빌바오 대 셀타비고. 이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빌바오 입장에서는 조금 일정상으로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경기인 게, 빌바오 같은 경우 이제 주중 경기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경기가 있었죠. 레가네스와의 금요일 경기, 이번 주 금요일 경기가 있었던 반면에 셀타비고는 일주일을 쉬었어요. 일주일을 쉬었고, 대신 이제 다음 주 셀타비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금요일 경기가 잡혀 있기는 하죠. 그 주 같은 경우 이제 주말 경기, 금요일 경기 있으니까 일정이 타이트한 부분이고, 빌바오는 어쨌든 근데 또 있어요. 왜냐면 유로파를 나가기 때문에, 뭐 앞에 일찍 치렀다는데 유로파로 추가 경기가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어쨌든 비교적으로 당연히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니까 있을 만한 부분이고,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당했습니다. 빌바오의 명실상부 에이스죠. 물론 올 시즌 스타트 자체는 뭐 바르셀로나의 이적설이 강하게 돌았었기 때문에 뭔가 정신적인 그런 완전한 집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뭐 6경기 한 골에 그쳐있긴 합니다만, 뭐 당연히 명실상부 에이스예요. 뭐 한 골이긴 합니다만, 뭐 골대 맞췄던 장면, 뭐 이런 장면들도 뭐 좀 많았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베르치치나 예레이 알바레즈 같은 주전 센터백 자원들도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 빠져 있습니다. 수비 쪽 자원 둘이나. 물론 뭐 백업으로 나올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낮은 정배에 대한 메리트는 냉정하게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셀타비고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10,000킬로 정도 빠져 있고, 로테이션 자원,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 주전으로 뛸 수도 있고 벤치로 갈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던 이제 미드필더 데라토레, 근데 없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 정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셀타비고가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빌바오보다는 짧은 전개나 이런 축구적인 그 진짜 축구 자체, 볼을 차는 거나 이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신체적인 능력치가 딸려요. 셀타비고 애들은 다 좀만해. 약간 가끔 경기 뛰는 거 보면 약간 옛날 동남아 느낌이 나기도 해요. 애들 다 170 막 이래가지고 죄다 막 수비 애들도 되게 작고 은근히, 그래가지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고, 그게 올 시즌에 좀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코너킥만 했다 하면 불안해. 애들이 다 작으니까 그냥 대충 올려도 불안해. 대충 올려도. 빌바오 같은 경우 어쨌든 니코 윌리엄스 같은 속도가 좋은, 신체 능력이 상당히 좋은 자원이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자원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번 시즌 영입한 측면 공격 쪽에도 잘로 아직까지 뭐 공격 포인트는 없긴 합니다만 예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결장자나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빌바오의 1.55의 정배에 대한 메리트 제 생각엔 전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셀타비고의 그런 신체적인 문제로서 오는 수비에서의 불안함, 수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수비가 뭐 아예 화력전으로 갔을 때는 빌바오가 뭐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승패로 갈 거면은 그래도 뭐 결장자나 배당 메리트면은 셀타비고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는 뭐 언더는 못 찍습니다. 아무리 니코 윌리엄스가 빠졌어도 셀타 경기는 언더를 못 찍어요.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개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프렌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제 대 낭트, 리그한 경기로 넘어와서, 요거는 앙제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시즌 원래도 그렇긴 했어요. 뭐 옛날에 일부에 있었을 때 다시 뭐 바로 올라오긴 했는데, 강등됐다가 이번 시즌 바로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 수비가 안 좋아. 이 팀이 원래 그래요. 올 시즌에도 최악의 수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전 1대1 무승부 뛰었던 것도 사실 운이 조금 따랐던 부분이고,
그 전에 뭐 니스, 릴, 랑스 상대로도 저거 뭐 추가 실점에 대한 여지가 있었던 경기였었던 부분들. 어쨌든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낭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어요. 물론 뭐 몽펠리에 상대로 3대1 승리나 뭐 옥세르 상대 2대0 승리, 뭐 나름대로 이제 뭐 2골 이상을 득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경기 내용상으로 뭐 공격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대신 준수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인 앙제에 대한 수비 불안, 낭트가 공격이 좋지는 않아도 쓰레기는 아닙니다. 골을 넣을 만한 부분은 있고,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은 뭐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낭트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다. 질 것 같은 경기는 아닙니다. 터지면 무승부지, 딱 그런 사이즈. 그래서 요거는 낭트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낭트 승 넘어가고요. 7번째 브레스트 대 이제 똘루즈. 일단은 브레스트가 저기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조별예선이 아니지, 풀리그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라치를 맞이해서 홈 경기에서 2대1로 어쨌든 승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좀 답답했던 경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중거리라든가 이런 또 골들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간 부분인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브레스트는 일단 부상자 먼저 얘기하면, 브레스트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시즌 시작하자마자 부상이 없으면 굉장히 강력하다, 그 전 시즌에도 제가 브레스트 프렌을 굉장히 지지난 시즌에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때 부상자 없을 때, 지난 시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챔스까지 나갔죠. 근데 이번 시즌은 애초에 부상이 로코가 빠져 있고요, 리스멜로가 빠져 있는데, 얘는 이제 측면 수비 자원입니다. 측면 수비 자원이고, 프랑스 올림픽 국대예요. 그래도 프랑스에서 올림픽이라 할지라도 국대 자원이면은 또 꽤나 뭐 갈아고 있는 자원인 거 아시겠죠? 그 누구야? 저 렌 주전 사이드백인 튀르페르, 그 새끼한테 밀려가지고 백업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자원이고, 리스멜로 같은 경우 명실상부 브레스트 에이스예요. 이 새끼 옛날에 프리미어리그에도 있었는데, 노리치에 있었던 놈인데, 어쨌든 브레스트에서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잘했었고, 삼선에서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나 뭐 빌드업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다고 뭐 수비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둘이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그나마 브레스트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리스멜로가 슬슬 복귀각을 보고 있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찾아본 느낌으로는 오늘 경기는 조금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기는 해.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 이후 3경기 안쪽으로 리스멜로가 복귀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좀 브레스트를 다시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주중 챔스 그라트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사실 브레스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번 시즌 치른 리그 4경기 중에 3경기가 강팀이기는 했어요. 3경기가 강팀이긴 했어. 파리, 랑스, 마르세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생테티엔인데, 좀 강팀과 개쓰레기 팀을 만나면서 애매한 팀을 만나지 않았죠. 딱 오늘 애매한 팀 툴루즈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비 커버가 잘 안 되는 모습이고, 원래 브레스트가 그런 축구를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프레싱을 걸거나 압박을 해가지고 크로스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최전방에는 이제 뚝배기 자원이 있죠. 지난 시즌에 이제 무니에가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그 아조르케 2m짜리 마인츠에 있던 놈 있잖아, 그 대머리. 그 새끼가 또 포진해가지고 뚝배기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역습 상황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사실 지공 상황에서의 크로스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잖아. 역습 때 이제 크로스 올리는 게 되게 매섭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이고, 수비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브레스트가 올 시즌 긍정적인 부분은 PK를 존나게 얻고 있다. 4경기에서 PK를 4개나 얻었습니다. 진짜 PK 아니면 골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해. 4개나 얻었어, 4개나. 물론 하나가 실축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리그에서만큼은 상당히 결장자들, 에이스급 자원들 둘이나 빠져있는 상황에서 되게 우려점이 많은 상황이고, 또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 불안한 부분이겠고요. 툴루즈 같은 경우는 달링가와 같은 공격 쪽의 에이스들이나 몇몇 핵심 자원들의 이탈,
역시나 예전 한창 툴루즈가 잘할 때 그 공격 쪽에서의 화력이 올 시즌에는 좀 당연히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다만 좀 예전에 조금 화력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느낌으로서 공수 밸런스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특출나진 않는데 그냥 다 중간은 하는 느낌이야. 답이 없는 느낌은 사실 없고 그런 느낌이라 요거 지금 브레스트가 어쨌든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지금까지 리그에서 보여준 수비에서의 좀 문제점들 공격에서도 조금 이전 아주 좋은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툴루즈가 뭐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비벼볼만 하다라고 보고 요거 툴루즈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툴루즈는 부상자 없어요. 툴루즈 프렌 쪽 보고 야 히로시마는 2대1이 됐네? 뭐야 이거? 개우바네 그냥.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대 옥세르. 오세르라고 적어졌다. 옛날에는 옥세르였는데 몽펠리에 대 오세르. 이 경기는 일단은 몽펠리에가 부상자가 지금 좀 커요. 삼선 쪽에 이제 조르당 페리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초타드인가? 초타트? 주전급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요르단 메신 이제 무사 알타마리도 중간에 이제 국대 가서 부상 당해가지고 지금 뛰지 못하고 있죠. 얘네들은 뭐 닭주전이고 알타마리는 올 시즌에는 조금 닭주전보다는 조금 주전 로테이션급으로 분류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삼선 쪽에서 지금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다 빠졌다 주전들이. 특히나 페리 같은 경우는 몽펠리의 빌드업에서 그 척추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놈이거든요. 가뜩이나 몽펠리에가 올 시즌에 사실 좋은 모습이 지금 당장에 없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상자들은 상당히 또 우려점이 있는 부분이고 지난 경기 뭐 어쩔 수 없이 18살, 20살짜리가 미드필더 얘들 대신 나왔었던 부분이죠. 한 놈은 이제 아예 유스인 것 같은데 한 놈은 나름대로 유망주 포지션인데 한 놈은 아예 유스인 것 같더라고.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옥세르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지금 4경기 리강 4경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2경기에서 퇴장이 나왔어요. 1승 3패인데 몽펠레는 1무 3패고 둘 다 뭐 못합니다. 2경기나 퇴장당했어. 그래서 르하브르와 같은 똥대똥 매치에서도 결국 퇴장으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하나가 아마 낭트전이었던 것 같은데? 낭트전이었나? 낭트전이었네. 낭트전에도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었던 거 퇴장 때문에 경기 좀 말아먹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 패가 좀 퇴장 때문이긴 했다. 퇴장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잘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잘하진 않습니다만 적당히 비비는 양상의 경기든 뭐 아주 강팀을 만나지 않았을 때만큼은 보여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경기는 몽펠리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우려가 있는 경기력 공격에서 어떤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뭐 핵심 자원들에 대한 또 이탈 뭐 조커 카드든 뭐 주전이든 뭐 타마리도 쓸만한 자원이잖아요. 이런 이탈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요거는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없다. 2.08 배당도 낮아요. 심지어 2.3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요거는 옥셀이 역배 뭐 프렌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에 뭐 역배까지도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맨시티 대 아스날. 갑자기 열기가 훅 꾼다라 그러네. 왜 이렇게 덥냐 갑자기. 에어컨 잠시 동안 켜주고. 워낙 빅매치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 팀의 이선 자원에 대한 결장이 있죠. 케빈 데이브라이너 그리고 아스날은 웨데가르드. 물론 타격은 아스날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웨데가르드는 대체가 안 되는 느낌이고 뭐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또 쓸 수 있는 카드는 맨시티가 더 많긴 하니까요. 뭐 포든 같은 자원도 사실 이번 시즌 뭐 몸 상태에 대한 이슈로 계속 출전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출전이 가능한 걸로 좀 보이고 로드리도 최근에 복귀를 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여파가 많이 없잖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 미켈 메리노, 소시에다드 이제
상당히 잘했던 미드필더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장기 부상 당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맨시티가 유리한 경기예요. 다만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수비예요, 수비. 제가 지난 토트넘전 경기 분석할 때도 물론 저는 토트넘 프렌을 봐서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딱 말씀드렸죠. 이 경기 절대 안 간다고 나는. 그리고 소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스날의 단단함, 수비에서의 단단함. 결국에 실점을 안 하면 이길 수도 있는 매치다. 라고 토트넘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토트넘과 맨시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긴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무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나 아스날은 지금 라야 골키퍼의 몸 상태가 진짜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아스날 20년 팬인데 이렇게까지 골키퍼가 안정적이었던 시즌이 없어요. 20년 동안. 처음이야 진짜로. 제가 못 봤던 옛날에 이제 시몬인가? 어쨌든 그 양반 있었을 때 뭐 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뭐 이렇게까지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직전 경기도 아탈란타전에 PK 선방에 세컨 슈팅까지도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 막아대면서 가뜩이나 아스날 뭐 살리바, 화이트, 마갈량이스 뭐 이런 수비수들이 상당히 강력한데 골키퍼까지 해준다라면은 뭐 역시나 저득점 양상으로 끌고 갈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맨시티 승 찍거나 아니 승패로 갈 거면 맨시티 승을 보거나 무회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2대0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 아스날 같은 경우도 사실 웨데르고르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 전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랬던 부분이라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 주력으로는 사실 이 경기 자체를 찍기가 좀 제가 볼 땐 좀 빡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언더를 보긴 하는데 올 시즌 맨시티가 보여주는 축구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스날 대 맨시티 매치업을 꽤 오래전부터 언더를 계속 찍었어요. 작년부터 그냥 언더만 갔어 나는 이 매치를. 작년에도 빵대 빵이었고 홈에서 1대0이었고 컵 대회도 1대1이었고 다 3경기 다 언더로 갔습니다. 3경기 다. 애초에 골이 안 날 거라고 했었죠.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축구가 그게 있어요. 축구계 유명한 명언이 있죠. 축구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과는 빵 대 빵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둘 다 너무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하고 있어. 현대 축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골이 잘 안 나와요. 서로 막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또 한 골 먹히는 순간 경기가 거의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맨시티가 보여주는 부분은 조금 글쎄 수비 라인이 솔직히 안정적인 느낌은 없거든요. 이게 완전한 저득점으로 가려면 맨시티가 좀 그래도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패는 와중에 아스날이 꾸역꾸역 막아내는 그런 그림이 언더거 그림이 제일 좋은데 인테르 경기도 그렇고 뭐 브랜트포드 뭐 여러 다른 경기들을 살펴봐도 맨시티가 역습 상황에서 조금 위기가 은근히 많아요. 지난 경기도 인터 상대로 솔직히 뭐 위기가 많긴 했잖아. 인터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랬었지. 그래서 언더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언더를 보긴 한다. 그러니까 2대1 맨시티 상 약간 이런 그림도 좀 보여가지고 뭐 아예 다득점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대신 이제 배당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정배를 받았네. 제가 갔을 때는 기준점이 3.5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생역배였던 것 같은데 정배를 받았네 이제는. 어쨌든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승패로 찍으실 분들은 승 아니면 무회무를 찍어라. 넘어가고요. 슈투트가르트 대 도르트문트는 3.5 오버 보겠습니다. 3.5 오버. 뭐 둘 다 피로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오버를 뭐 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도르트문트도 클럽 브레가 물론 스코어는 3대0 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완전한 박빙의 형태로 흘러갔었거든요. 도르트문트의 투 쿠션 당구골 개 후루쿠골 한 골이 이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돌려놨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 터진 거지. 막판에 터진. 그 전까지는 오히려 밀렸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벨기에 원정 상당히 빡셌었고 슈투트는 뭐 당연히 레알 상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오바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양 팀이 보여주는 화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올 시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비에서의 어떤 실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역배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바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대 우디네세.
로마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데로시 감독이 빠지고 이반 유리치 감독이 합류했습니다. 유리치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직전 토리노 감독이었고 상당히 이제 저는 높게 평가하는 감독이에요. 좀 호불호가 있는데 그 아탈란타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 아탈란타 감독이죠. 아탈란타 감독의 약간 제자 느낌이야. 제자기보다는 얘가 이제 가스페리니를 엄청나게 빨아주는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가스페리니 당연히 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잘 챙겨주죠. 그런 부분인데 이 경기는 어쨌든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결과를 내는 힘,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우디네세가 경기력이면 엄청 좋은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를 지금 잘 가져오고 있긴 하거든요. 4경기 지금 3승 1무로 지난 시즌 사실 우디네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 시즌 완전히 다른 스타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로마는 아직 첫 승이 없습니다. 첫 승이 없는 부분들. 근데 이게 로마가 조금 뭐한 부분은 데로시 감독과 구단 운영진과의 불화는 팩트고 선수단과의 불화도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가 조금 돌고 있기는 해요. 약간 반찌라시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로마가 지난 제노아전의 전반전에 대한 경기 내용은 굉장히 나는 한 4대0 나올 줄 알았어. 경기 보는데 로마가 전반에 존나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반에 맛이 갔어요. 공격도 뭔가 좀 이상하게 하고 쓸데없이 자꾸 슈팅 허용과 그러다가 결국에 극장골 먹고 비겼거든요. 뭔가 좀 약간 태업틱한 느낌도 조금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우디네세의 원정에 대한 경기력은 저는 아직까지 신뢰 못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파르마 상대로 2대0으로 끌려가다가 파르마가 이게 뚝배기가 약점인지 우디가 그냥 크로스 올리니까 계속 당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퇴장까지 나면서 우디가 결국 역전에 좀 성공했던 부분인데 경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디네세가 이 정도 성적을 거둘 만큼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지난 시즌보단 낫기는 해요. 지난 시즌에 기용하지 않았었던 브레네르 같은 전방에 좋은 자원들이 지금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 말씀드린 이제 뚝배기 자원들이 이제 힘을 좀 쓰고 있는데 로마는 애초에 뚝배기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팀이에요. 세트피스에서도 그 안정감이 있고 그죠? 뭐 제공권이나 수비 그런 물리적인 수비에 있어서는 애초에 약점이 없는 팀이잖아. 달리기 말고 속도는 느린데 제공권에 있어서는 약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유리치 감독이 전술이 어떻게 초반부터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유리치 감독이 이제 강하게 좀 프레싱을 가져가는 가스페리니 아탈란타가 이제 맨마킹 시스템으로 강하게 프레싱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공격 진영에서 이제 볼 탈취해가지고 빠르게 역습도 가져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잘 드러날진 모르겠습니다만 귀신 같은 로마 첫 승 봅니다. 감독 교체 버프도 들어갔고 저는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고 우디네세의 좀 후루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로마 승 사이드로 보고 뭐 미드필더 쪽에 엔조르페나 측면 쪽에 잘레브스키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제 살레마커스도 좀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주전 자원이라기보다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들 한 3명 정도 빠져 있는 로마기는 해요. 넘어가고 장크트 대 이제 라이프치. 아유 유진 형님 3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좀 잘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 좀 잘 맞춰보겠습니다. 요 경기는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에 화력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첫 경기 보험전에 말씀드렸던 게 좋은 장면으로 이어질 만한 찬스가 많았다. 근데 공격진들이 다 쳐날려 먹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레버쿠젠전에 귀신같이 공격수들이 어려웠던 찬스에서 골을 넣으면서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에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다시금 졸전에 대한 경기를 펼쳤고 직전 AT 마드리드전도 냉정하게 전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비빌지언정 전방에서의 공격수들의 활약은 형편없었죠. 라이프치히 지금 공격진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화력이 안 돼요. 화력이 이전에 뭔가 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폼이 시즌 초반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유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했거든요. 뭐 벤자민 셰슈코도 슬로베니아 국대고 오펜다 벨기에 국대 사비시모스 네덜란드 국대
해가지고 그 여파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장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방에 대한 부상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고 뭐 수비 쪽의 부상자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 장크트 같은 경우 뭐 2부에서 올라와서 당연히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수비가 박살난 느낌은 아니에요. 애초에 뭐 지난 시즌 수비 빨로 컴팩트한 이제 수비 빨로 저 브라이튼 감독이 지난 시즌 장크트 승격시킨 감독 아닙니까? 뭐 수비에서의 그런 강점이나 전체적인 빌드업 잘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승패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언더가 2점대 배당이면 그에 대한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저득점만 보겠습니다. 저득점만 넘어가고 이제 인터밀란 대 AC밀란 요거는 글쎄요.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 아르나우토비치를 제외한 전 선수들에 대한 부상이 없고요. 아르나우토비치 근데 없어도 되죠 뭐. 올 시즌 타레미가 새로 합류했고 뭐 호아킨 코에라 백업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밀란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라우타우로의 컨디션이 지금 100%가 아닙니다. 지지난 경기 때인가 한 2, 3주 전인가 제가 라우타우로 정상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올 시즌 첫 골이 없어요. 좋은 찬스들에서 좀 놓치는 경향들도 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맨시티 원정에서 굉장한 빡겜을 하고 온 그런 부분이죠. AC밀란 같은 경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압도적인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스근하게 패배를 했던 부분이고 올 시즌에 뭐 모라타나 뭐 타이미 에이브라함이나 또 누구야 유스프 포파나나 뭐 전방이고 미드필더고 뭐 수비 쪽에도 뭐 에메르송 뭐 해가지고 가세 파블로비치 마찬가지고 가세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티가 잘 안 나죠. 벌써부터 이제 AC밀란 올 시즌 부임한 폰세카 감독의 경질설이 아주 진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냉정하게 제가 볼 때 변수는 더비전인 것밖에 없어요. 더비전인 것밖에. 이거 지면 경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이거 지면은 경질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AC 밀란 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더비전인 거 제외하고 더비는 어쨌든 변수가 있잖아. 더비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이거 인터밀란 승 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짜임새 있는 부분들 AC 밀란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폰세카 감독이 또 쓸데없이 선수들과의 기싸움했던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테오 에르난데스나 이제 하파엘 레앙 또 AC 밀란의 명실상부 에이스 자원들 아닙니까? 둘이 제일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걔들과 이제 기싸움도 중간에 있었고 쟤들 그래서 벤치에도 앉은 적 있어요. 닥주전급인데 그랬던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리옹 대 마르세유. 아이 목 아파. 간단하게 결론부터 3.5 언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세유 경기를 언더 찍는 거는 사실 차라리 그냥 안 가느니만 못한 부분인 것도 있어요. 마르세유가 이제 데제르비 브라이튼에 있었던 감독이잖아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 올 시즌에도 거의 뭐 대부분의 경기에서 지난 경기 니스전 2대 0으로 끝난 거 말고 이땐 니스가 찬스를 좀 많이 놓쳤다 솔직히 오바뜰만 했는데 뭐 4골 4골 6골 막 하면서 굉장히 화력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옹이 최근에 포메이션을 좀 바꿨거든요. 리옹 같은 경우도 뭐 렌 상대 3대0 패배, 모나코 상대 2대0 패배, 리그 최악의 물론 상대가 강팀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리옹도 뭐 나름 중상위권 느낌이니까 어쨌든 완패를 당하면 스타트를 했는데 스트라스전부터 좀 포메이션을 4백에서 조금 더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3백으로 바꿨고 그 결과 지난 랑스전에 0대0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은 나름 보여줬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마르세유가 전방에 이제 그린우드나 이런 애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리옹이 쉽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찾으면서 역습을 노릴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 2.5면은 솔직히 안 가는 게 낫는데
3.5면은 그래도 언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1대 이게 뭐 아예 0대0 1대0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두세 골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이 나오면 4골이고 한 두세 골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언더로 보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주전자는 이제 메를린 빠져 있고 또 코넬리우스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 수비 쪽에 결장자들은 조금 있어요. 물론 대체가 아예 안 되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나올 선수들이 있긴 있고. 마지막인가? 아, 또 목 아프네. 라이오드 이제 꼬마승 봅니다. 꼬마승. 그냥 기본빵에서 꼬마가 유리하다. 꼬마가 이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주중 경기가 있었고 또 이제 에이티 마드리드의 기본적으로 꼬마는 이제 원정에선 솔직히 조금 의심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유리한 것 같아요. 꼬마 같은 경우도 뭐 베리우스를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그래도 가동하고 있긴 하다. 센터백들은 뭐 그대로 아스필리쿠에타 정도 늙은이 정도 제외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미드필더나 전방에 있어서도 로테이션이 그리즈만 코케 제외하고는 로테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예 뭐 빠졌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중간에 다시 한번 이 경기 내에서도 교체 카드를 가져간다라면 90분 내내 어떤 강도는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방에서 보여주는 화력적인 부분이나 뭐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부분이거든요. 라요 같은 경우 일단 공격이 너무 쓰레기예요. 후루쿠 골이 아니면은 좀 골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뭐 바르셀로나전에도 좀 초반 러시 후루쿠로 좀 들어간 부분이고 오사수나전에도 중거리 세방으로 3골인가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힘 자체는 좀 떨어지고 AT 상대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주중 경기가 있었다 한들 그냥 기본빵에서 AT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배당도 1.67이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꼬마 승 어느 번 패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